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같이 해볼 작품은요. 바로 10대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되게 핫한 책이죠. 네. 우선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요. 환경과 생태에 관련된 우리 지금 막 지구 온난화라던가 기후 변화 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그 뭐랄까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뭐냐면, 우선 장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되게 쉽게 쓰여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10대와 통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말을 쉽게 풀어 썼고요. 또 약간 대화체를 썼어요. 대화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고 보니 우리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걸듯이 이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방식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우선 좋은 점은, 좀 쉽게 다가오고 친근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기는 해요. 근데 두 번째, 단점이 뭐냐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보고서 형식으로 돼 있는 글이 조금 읽기가 쉽기도 해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해결 방안이 뭐고 이렇게 좀 딱딱딱 떨어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글이 좀 건조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좀 분명한 어떤 느낌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선생님 그런 글을 좋아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좀 대화체로 되다 보니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질문 디스커션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작품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장, 왜 생태를 알아야 해? 2, 지구가 달라졌어? 3, 인류를 위협하는 환경, 생태 문제. 네 번째, 생태적으로 살기. 이렇게 이제 총 4가지로 챕터가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1, 2장이 좀 짧은 편이고요. 3, 4장이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좀 요 각 장을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1장이 지금 왜 생태를 알아야 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첫 번째 1장부터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시면은 장수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한 34쪽에서 14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뭐 20쪽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챕터의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챕터를 그냥 설명해 주려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생태를 알아야 해? 라고 했을 때 이 생태를 왜 알아야 하는지를 글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쌤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뭐 이렇게 밑줄도 치고 막 그래요. 저는 책을 아끼지 않습니다. 내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을 좀 읽으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챕터의 질문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들을 좀 밑줄을 쳐놔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글로 쓸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저는 어디를 밑줄 쳤냐면 19쪽에 한번 보시면은 거기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거기 보면요, 생태학이랑 바로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야. 유기체와 그들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촘촘한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부분을 체크를 해놨어요. 이런 느낌으로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뒤에 가보면 24쪽에 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했을 것 같아요. 우리 문명은 3가지로 표현해야 압축할 수 있다. 뭐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뭐 대량 폐기,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1쪽에 한번 보시면요. 31쪽에 거기에 그 생태는 생명체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해. 즉, 인간도 하나의 생명이고 대자연 속의 일부라는 것이지 다른 생명이 살지 못하는 곳에는 인간도 살 수 없어. 이 표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7쪽에 거기 또 맨 마지막 줄을 보면요, 무분별하게 자원을 소비해버리는 생활의 끝은 결국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야. 이렇게 나온 표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지금 보면서 이런 표현들을 좀 합쳐서 우리가 생태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글을 써볼게요. 네, 그러면 1. 왜 생태를 알아야 할까? 그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내가 쓸게요. 네. 자, 보자고. 이게 그 19쪽에 나와 있는 걸 먼저 쓸게요. 지금 19쪽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19쪽에 아까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생태학이란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란다. 유기체와 그들을 둘러싼 환경 사이의 촘촘한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야.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문장을 바꾼 거예요. 그쵸? 왜? 그 뒤에 있는 애들하고 좀 관계를 이렇게 좀 매끄럽게 해서 한 문단으로 이 생태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선 생태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생태학의 어떤 뭐랄까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문제의식이 나오는 거지. 그죠? 그래서 현대 인간 문명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대량 폐기를 하고 있어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31쪽을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27쪽에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27쪽에 나왔던 내용은 뭘 하려는 걸까요? 행복할 수 없다. 생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태를 알아야 하는 이유를 이제 설명한 거야.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걸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이제 31쪽이었거든요. 자, 다시 보시자면 그 문제의식은 현대 인간 문명이 이렇게 환경 문제가 심각한데 사실 생태라는 거는 생명체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심각하다. 생태는 생명체들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데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랑 그냥 바로 연결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태를 알아야 하는 이유 에서 이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생태라는 거는 생명체들이 어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건데 우리도 그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막 써버리면은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1장에서 해보는 내용은 뭐냐면 사실 이제 글을 이렇게 뭐랄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조합해서 한 개 정도의 어떤 단락? 한 세네 줄 정도 연결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글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